파면 초과식으로 이렇게 좀 다주택자가 좀 불리하지 않나? 그러면 이 지금을 정리하는 게 맞나? 아니면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지가 상승이 있고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니 이거 증여를 할지 보유를 할지 상당히 다주택자들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굉장히 세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렸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취득세 따라서 또 취득세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도 올라갔고 갖고 있는 것도 올라갔어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양도세도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양도세까지 또 올렸어요. 잘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대로 보면 소득세가 굉장히 적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소득세까지 지금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부동산, 집을 사는 것도 비싸졌고요.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비싸졌고, 파는 것도 비싸졌고, 네. 팔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내서 소득을 내는 것도 소득세도 굉장히 비싸서요. 그렇죠. 실제로 OECD 국가 중에 지금 소득세 상승률로 보더라도 11% 정도 네. 올랐으니까 네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한 4%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더블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이런 소득세가. 기준도 올랐고요. 네네. 그다음에 양도세도 지금 전 세계 단일 OECD 국가 25개 국 중에 단일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보유세도 국가 GDP를 따져봐야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GDP 기준으로 잡더라도 봤을 때. 상위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GDP를 따져보시면 GDP 상승률로는 단연 1위고요. GDP 상승률로 따지더라도 상승률로는 1위지만 GDP 대비 취득세도 단연 한 10위 안에 드는 이런 네. 국가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마냥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냐,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네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로 주택 가격이 많이 뛰고 있는 타이밍,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에 투자할 거냐, 주택에 투자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주식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언제든지 사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팔수 이런 있으니까. 구조가 있고, 네네. 수익 가지고도 살고 수익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구조가 있다면,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고액 갖고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매수자가 잘 안 나타나는 데는 황금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좀 피했던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근간 한 7년, 8년 동안 뭐 사가지고 내놓기가 무섭게 사가고 가격 반등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 네. 그다음에 은행 대출이라는 걸 낄 수 있는 구조. 은행 대출이 안 된다면 전세라도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었던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가구 2주택자로 들어가면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내야 되고요. 8%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주택자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금액대의 차이는 있겠지만 8%에서 12%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투기 조정 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2주택자가 3주택자로 넘어갈 때는 12%라는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1억 2천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이런 구조고요. 보유세 개념으로는 1가구 2주택자는 투기 지역, 투기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로 넘어갑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3주택자부터 넘어가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집을 내놓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내놓는 타이밍에 양도세까지 지금 다 물어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좀 시간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도는 좀 내놓는 구조. 시간의 제약이라는 건 이미 임대시장에 들어가 있다든가 임대사업자를 냈다든가 네네. 아니면 부대기하게 팔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못 파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이나 어떤 다른 제약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내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 보유세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세금을 맞지 않았다. 그 다음에 팔았을 때의 양도세가 진짜 그렇게 나올 건가를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거를 종부세나 보유세를 내고 가더라도 정권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더라. 그 정책 바뀔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요즘 가장 상담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버티면 되잖아요. 그렇죠. 버티다가 정권 바뀌면 이거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보유세, 종부세를 내고 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부세 대상자 기준으로 넘어가서 1년에 한 2, 3천씩 낸다.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2, 3억을 낸 거가 이미 재산세를 낸 개념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양도세란 부분이 감면이 안 돼 버릴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 차익이 10억이 나서 매매를 했는데 그중에 7억, 8억을 양도세로 내라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보유했던 보유세에 대한 개념 2, 3억을 낸 상태에서 양도 차익의 7, 8억을 내니까 종합적으로 내가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버리는 세금, 버리는 개념은 아니지만 내야 되는 세금 개념으로는 10억 이상, 11억이 되는 거거든요. 차익은 10억 났는데 낸 세금 기준으로 잡으면 10억, 11억이니까 갖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하고 시장을 더 지켜보자 아니면 버티기 이런 개념으로 넘어갔다가 세금을 맞는 개념으로 왔을 때는 이건 잘못됐구나 할 때는 좀 늦어지지 그때 가면 않는가 늦죠.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이 시점에서 시장 변동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너도 나도 내놓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때는 가격이 좀 빠져주는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네. 그때는 진짜로 세금 감면을 다 못 받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사례도 지금 장기 거주 요건을 다 채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팔고 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를 보면 시장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례로 보자면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네. 표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설명을.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구조에 갔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주택 시장도 보시면 정책에서는 엄청나게 규제를 때리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신뢰도, 네네.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 보니까 그 시장으로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의 어떤 이벤트, 혹은 좋지 않은 어떤 뉴스가 터짐으로 인해서 그 시장의 신뢰도가 꺾였을 때는 지금 만약에 매도 시장으로 바뀌어버렸다. 아니면 호가가 떨어지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추후에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비대면 사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지금 국가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럽, 미국 전체적으로 내수 시장, 글로벌 시장, 중장기 시장까지도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계속 보면서도 느끼는 게 시장 자체는 좋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나 경제 지표나 어떤 뉴스 같은 걸 볼 때는 도저히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 이 자체는 없거든요.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정책하고는 정반대의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 자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이벤트나 아니면 이슈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시장 이슈, 그러니까 불합리한 이슈나 이벤트를 깰 수 있는 역발상을 일으킬 수 있는 뉴스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시장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꺾이게 되면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놓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다시 잡기는 좀 어려운 이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